안녕하세요. 이천 비상에듀 기숙학원 본원에서 이번 썸머스쿨 수학2를 담당하게 될 김태훈 수학선생님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안녕. 자, 이 영상은 저를 간단히 소개하고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주고자 해서 만든 영상이고요. 좀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한번 재밌게 들어봐 주세요. 자, 일단 제가 수업에서 모토로 삼는 게 크게 두 가지고 풀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원래 할 줄 아는 건 더 빠르게, 그리고 고난도는 시행착오 없이. 이게 제 수업의 모토예요. 자, 여러분들 뭐든지 수학에서 중요한 게 기본 개념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근데 얘를 확장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학생들이 보긴 힘들고, 그래서 제가 100번 봐도 못 볼 것을 알려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히 소개할게요. 저는 연세대학교 나왔고요. 네, 같은 대학교 대학원 수학교육과 나왔고요. 지금 현재 수업하고 있는 것은 수학의 아침과 명인학원 동탄 캠퍼스에서 고3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4, 5년 전부터 외대부고 팀 수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전교권 위주로 가르치고 있고요. 그쪽 애들이 많이 수업 문의가 오더라고요. 현재 전교 1등한 학생이 저한테 수업을 일단 듣고 있어요. 그리고 전에는 스카이듀 재수종합학원이죠. 네, 여기에서 이과 최상위권 반 전임을 했었고, 그 다음 전에 압구정 파인만 학원 해서 고등부, 그리고 동탄 스카이 꿈이라는 학원에서 수업을 했었어요. 네. 기계적인 학습이 아닌 정확한 이해, 그리고 국어 문제 풀듯이 필연적인 풀이법. 저 어떤 학생들은 제가 수업하는 걸 보고 어떤 수학 문제를 독해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구조 파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수투 같은 경우에 크게 큰 구조가 대략 5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세세한 걸 채우는 기본 개념들이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학생, 최땡땡이라는 학생은 뭐 이렇게 어떤 개념을 물어보 출제한 문제인지 파악하는 능력. 자, 이게 출제 의도 파악이라고 하는데 누구나 하는 얘기지만 사실상 얘를 학생들이 직접 파악하기는 힘들고요. 이거는 다른 말로 뭐냐, 그 단원에서 개념을 배우는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걸 왜 배우는지를 알면 필연적으로 왜 이걸 물어보는지를 알게 되고요. 이런 훈련, 구조를 보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면 정말 문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풀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저와 함께 한다면요. 자, 제 3원칙이 이제 이렇게 편법으로 승부하지 않는다. 혹자는 제가 푸는 걸 보고 편법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저는 개념을 그대로 활용하는데 개념을 더 확장해서 활용하거나 여러분들이 100번 봐도 못 보는 개념의 다른 측면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필연성이라는 말, 그러니까 뜬금없이 절대 수학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걸 조건에서 어떤 걸 주었을 때 혹은 물어보는 게 있을 때 그거를 필연적으로 물어봐요. 그게 곧 그 단원에서 개념을 배우는 이유가 되고 출제 의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해야 풀 수 있고 너도 이해할 수 있다. 아무리 킬러 문제라도 저의 빌드업, 단계적인 학습법을 따라오시면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수학2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하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2학년 2학기 진도이고요. 그리고 지금 수능에서는 공통 과목이고요. 총 11문항이 출제돼요. 수학2. 그리고 최신 수능 경향이 미적분, 확률 통계, 기하 같은 선택 과목에서는 조금 쉽게 내는 추세고요. 그래서 수학1, 수학2에서 변별력을 가리고자 좀 어렵게 내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수학2에서 이제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좀 어렵게 내고 있어요. 즉 단기간에 학습하기에는 학생 여러분들이 까다로워할 수 있는 과목이다. 진입장벽은 의외로 낮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하다 보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그리고
문제가 너무 많구나. 뭐 이거 다 해야 되나, 다 해야 되나? 근데 앞서 말씀했지만 일관된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구조. 그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을 저한테 배우는 거예요. 기본부터. 자, 그리고 수능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리고 내신을 생각해서 방학 때 빡세게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수학은 단계별로 쌓이는 과목이죠. 뭐 벼락치기라고 해서 되는 게 잘 아니고요. 그죠? 저희 학생한테 좀 극단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가 2학기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 때 받을 점수의 80%는 이미 방학 때 완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학년 여름 방학 때 수투를 그냥 여름 방학 때부터 내신 대비 수능 대비 한다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여기 두 가지 목표. 네, 방금 한 얘기 그대로. 네. 일단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저는 이제 수학이 언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5외국어 정도라고 생각할까요? 수학하는 할아버지들은 말로 하면 될 걸 항상 기호나 그래프나 도형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우리는 그래프나 기호를 봤을 때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반대로 한국말로 설명을 들었다면 그걸 다시 수식이나 그래프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즉 개념의 시각화. 단순히 공식적으로만 기억하면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하고, 말 그대로 그 공식이 가진 의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게 그래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도형에서 혹은 수식적으로도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그 공식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사실 이제 쉬운 문제, 기본 문제밖에 못 풀겠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기억하기 좋게 어떻게 해줄까를 고민해서 보다가 개념을 시각화시키는 거. 네, 개념을 시각화시키는 것. 즉 수투 같은 경우에는 모두 그래프에 관한 얘기라서 식으로 자꾸 설명하면 좀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고 오래 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전부 그림으로 보여줘요. 그림으로. 그리고 그림으로 보여주고 그걸 밑에 여러분들이 복습하기 좋게 한국말로 다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 한국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식을 써봐야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수업을 연습을 시켜요. 그 다음에 처음에 얘기했지만 100번 봐도 못 볼 것을 보게 해준다. 관점 약대. 이제 이게 곧 뭐냐, 구조 파악을 얘기하는 건데요. 구조 파악. 그러니까 관점이 확대가 된다는 건 구조 파악이 된다는 거고, 구조 파악이 된다는 건 내가 이 개념을 다르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 수업을 들었을 때요. 그러면 최고 난도 문제와 기본 문제가 조금 더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일단 저는 이제 수업 끝나면 당연히 과제와 수업 내용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고요. 그리고 매 수업은 기본적으로 녹화를 해요. 그래서 공부할 때, 복습할 때 필요하다 싶은 학생들은 저에게 보내달라고 하면 제가 영상을 보내줘요. 그리고 이제 수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학교 내신에서도 좀 변별력 있는 문제들은 기출해서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따로 제가 준 숙제나 뭐 기출 문제를 공부하다가 보면 이게 너무 궁금해서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질문을 직접적으로 하면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줄 때도 있고, 아니면 제가 미리 찍어 놓은 거, 카페가 있는데요. 예, 거기에서 미리 찍혀져 있는 영상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 수업을 듣게 되면 이 카페 정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강의를 한번 맛보게 해볼게요. 자, 포인트가 뭐냐면요. 기초부터 고난도까지 일관되게 기본 개념 확장을 통해서 어떻게 기본 개념을 확장해서 써먹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목은 기울기 다루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1,2라고 찍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기준점 원점이 되고, 자, 이쪽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어요? 네, 그렇게 가지 못하죠. 우리가 중1 때부터 좌표 평면은 모눈 종이에다 그리는 걸로 시작을 했었어요. 즉 여기 1,2로 가는 방법은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2칸 가는 걸로 중1 때부터 배웠어요. 즉 이렇게 갈 수는 없고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즉 이 1 그리고 이 2 그리고 1과 2라는 이 선분의 길이가 진짜예요. 진짜. 자, 좌표 평면에서 기본 보조선 x축과 평행한 직선, y축과 평행한 직선. 그러니까 x축과 평행한 직선, y축과 평행한 직선. 이걸 그어보고, 그리고 좌표라는 거 1,2는 실제 이 선분의 길이 1과 2라는 걸 제공해주고, 그리고 기울기는 1분의 2로서 이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비율. 그죠? 비율. 자, 뻔히 아는 얘기예요. 뻔히 아는 얘기. 자, 이 뻔히 아는 얘기로 되게 쉬운 문제부터 조금 난도 있는 문제. 지금 여기서 뭐 킬러까지는 한번 다루지는 않고요. 조금 난도 있는 문제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2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2점. 자, 여기 점 2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손이 기본 보조선 이렇게 나가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때 길이를 P라고 하고 이때 Q라고 할게요. 자, 요거 한 거예요. 그때 2점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항상 이 기울기, 비율이 궁금해야 돼요. 비율이 궁금해야 돼요. 비율.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3분의 1이고 여기가 3분의 2면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피타고라스라는 걸 생각하는데, 그러면 9분의 1, 9분의 4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비율을 보는 거예요. 비율을. 자, 이걸 많이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럼 1대 2대 루트 5가 되고, 그럼 실제 길이는 어떻게 된 거냐? 비율 1이 3분의 1이 됐으니까 3분의 1을 곱한 게 되죠. 그러면 얘 실제 길이는 3분의 루트 5. 이런 게 이제 비율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듣다 보면 이제 재수했던 선배들 중에 이제 좋은 대학을 간 애가 제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이 이 말을 수투하는 동안 100번은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기울기, 피타고라스는 전부 비율이에요. 자, 그리고 점 2개의 관계를 보면 만나지 않는데, 여기 바로 이동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x축과 평행한 방향, y축과 평행한 방향, 즉 기본 보조선 얘기한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 거를 전문용어로 이제 평행 이동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요즘 또 수능의 트렌드가 평행 이동을 결합시킨 중킬러 문제들을 출제하기 때문에 평행 이동도 사실 관점을 확대해서 진짜 간단하게 다뤄야 되는데, 그거는 제 수업에서 향후에 다뤄볼게요. 자, 얘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고1 문제인데요. 고1 문제. 자, 선분 AB, 즉 y 꼴 x제곱하고 y 꼴 2x 더하기 3이 있는데, 얘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있어요. 그때 이 두 교점 사이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할 때, 보통 우리가 학생들이 교점을 구하니까 방정식 갖다고 놓고 풀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교점이 마이너스 1이고 교점이 3이구나. 그래서 점 A는 마이너스 1,1이고 점 B는 3,9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써야지. 그럼 4제곱 8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 보세요. 싹 다 지우고 다시. 지금 우리의 관심은 그냥 맞는 이 두 점이에요. 이 두 점. 그러면 기본 보조선 그어요. x축에 평행하고 y축에 평행하고 그어주고, 여기서 비율이 어딨냐? 아까 전에 비율은 뭐라 그랬냐? 기울기가 비율이라 그랬어요. 즉 이 직선의 기울기를 보세요. 직선의 기울기가 2네요. 그러면 여기가 1대 2가 되고, 그러면 피타고라스에 따라 루트 5가 돼요. 비율이. 자, 그런데 이렇게 구하지 말고요. 이런 걸 닥짓이라고 해요. 닥짓. 이렇게 구하지 말고 여기만 보면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3이네요. 그러면 거리를 알게 돼요. 이 거리가 4라는 걸. 그러면 비율 1이 실제 거리 4니까 4배 해준 거죠. 4배. 그런데 여기 비율이 루트 5였어요. 루트 5. 그러면 실제 길이는 4 루트 5 바로 이렇게 튀어나온 거죠. 즉 기울기가 2임을 이용한다. 자, 이게 2차 함수라서 고1 문제고요. 이게 지수 함수였으면
지수 함수였으면 혹은 로그 함수였으면 삼각함수였으면 수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게 3차, 4차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수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교점하고 기울기라는 거예요. 교점하고 기울기라는 거. 계속 예제를 한번 발전시켜 가볼까요? 자, 수투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수투 문제. 자, 여기서 보면 이런 점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직선보다는 점이 중요해요. 점. 자, 그때 요 3차 함수의 그래프 위에 점 A, FA에서 기울기가 양인 값의 접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그었고 X축과 만나는 점을 A, 그 다음 여기는 3,0이네. 여기에서 접선. 제 수업에서 이제 첫날에 또 소개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항상 점이 중요한데 이 중에서 중요한 5개의 점이 있어요. 그 중에 2개를 먼저 소개하면 교점하고 접점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사람으로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그래프가 수학에서 그래프가 이게 곧 하나하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 혼자 돌아다니면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아요. 물론 좀 이상하게 생겨서 한 번씩 쳐다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아무도 안 쳐다보죠. 예? 참고로 제 별명이 김정은이래요. 사람들이 인정하나요? 예, 비웃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단독으로 하나가 나와 있으면 별로 관심 갈 게 없고 물어볼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람도 있잖아요. 2사람 이상이 모이면요. 만약에 길거리를 가는데 여러분들이 저와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 누가 있죠? 장원영이라고 합시다. 네, 장원영이 같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죠. 물론 얘를 더 쳐다보겠지만. 그리고 머릿속으로 무슨 말을 생각할까요? 그렇죠. 저 2사람이 무슨 관계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무슨 관계지? 수학도 똑같아요. 그래프가 하나만 나와 있으면 별로 물어볼 건덕지가 없어요. 기초 문제, 완전 쉬운 문제란 건데 조금 난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래프가 이제 2개 이상 나오는 거예요. 2개 이상. 그래 놓고 역시 뭘 물어보냐? 이 2개 이상의 그래프의 관계를 물어보게 돼 있어요. 관계를. 근데 수학에서 관계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만나니? 만나는 점이 있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수적으로 관찰해야 되는 점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놓치는 게 교점하고 접점이에요. 왜요? 만난 점이잖아요. 만난 점.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읽을 때도 제가 아까 전에 소리내서 문장을 다 읽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림만 보고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사고방식 문제 독해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림만 보고도 한번 해볼까요? 곡선이 있네. 직선이 있네. 3개나 있네. 관계 봐야지. 여기서 만나는데 접하네. 여기서 만나고 접하네. 그 다음 여기 이 점은 문제에서 언급해 준 점이네. 그리고 요거는 2 직선이 만나는 점이네. 그리고 요 점도 D도 문제에서 언급해 준 점이네. 자,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직선이면 기울기, 비율이 중요하다 그랬죠. 비율. 그러면 이점부터 보는 거예요. 이점부터. 왜요? 여기서 접점이잖아요. 접점. 즉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미분해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8x 빼기 3 해서 여기에 이제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24 빼기 3에서 마이너스 6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뜻이 이제 기본 개념에서 배운 게 바로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다.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는 걸 그냥 쉽게 써먹는 거예요. 근데 기울기는 제가 비율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비율. 그러면 앞 문제를 확장한 건데, 자, 요 2점 볼까요? 2점. 그쵸? 비율이 보이죠? 1대 6이라는 X축의 평하고 Y축의 평한 걸 그어 놓으면 1대 6이라는 비율이 보여요. 비율. 그리고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제가 말을 이제 다 못 해주지만, 세 점을 바라보는 독해법도 있어요. 세 점. 요렇게 세 점. 세 점을 바라보는 독해법은 닮은 비, 내분점 비, 즉 거리의 역시 비율을 보는 건데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여기 딱 AD 대 DB, AD 대 DB, AD 대 DB가 3대 1. 그럼 여기가 3대, 잘 안 보이네요. 여기가 3대 1. 그럼 끝났네요. 요 2점을 바라보는 또 마음가짐에 따라 비율이 3대 6이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는 2가 되고
이제 기본 개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F'A. 그래서 여기 A 집어넣고 얘가 2 될 때 요거를 풀면 되겠어요. 그래서 A 값들의 곱이니까 직접적으로 찾을 필요 없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근의 곱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곱해서 처리하면 플러스 5가 되고요. 그래서 두근의 곱 3분의 5. 이런 게 준킬러보다는 조금 쉬운 4점이긴 하지만 접선을 일일이 다 구해서 3대1인 거 X절편 찾고 3대1인 거 이용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제 수업의 큰 모토 두 가지 뭐라고요? 할 수 있는 건 더 빨리, 그리고 기초부터 고난도까지는 일관되게. 지금 완전 기초 문제로 조금 어려운 문제를 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문제는 같은 구조를 가진 문제예요. 자, 여기 세 점이 있네요. 세 점도 마찬가지인데 두 점을 확대한 거거든요. 확대한 거. 여기도 간단하게 보여주면 자, 이게 블랙 라벨에 있는 문제래요. 레벨 3에. 자, y는 x제곱 빼기 1, y는 ax가 만나서 생기는 두 교점이 있어요. 그때 5a 곱하기 5b의 값이 17일 때 이 스몰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똑같아요. 뭐가 보여요? 교점이 보이죠. 교점. 그러면 손이 나가야 돼요. x축에 평행하고 y축에 평행하게 긋는다. 됐죠? 그리고 여기 O라는 점도 여기에 잡혀 있어요. O라는 점도. 그러면 세 점을 바라보는 마음가짐. 한 직선에 있으면 닮음. 아까 전에 요 문제에서 요 거리 비율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도 요 거리 비율. 근데 두 점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에 따라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평행하게 그어져요. 이해되죠? 그때 기울기가 중요하다 그랬죠. 기울기가. 자, 이 기울기가 A예요. 근데 기울기는 비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일단 연립해서 이렇게 풀겠죠. 그런데 A 때문에 풀리지 않으니까 골 때 배운 거. 그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럼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두고 여기는 0이죠. 자, 그때 비율이 A라는 걸 이용해요. 비율이 A라는 걸. 그러면 이쪽으로 조금 볼까요? 이쪽으로 비율이 A라는 거. 그러면 이게 1대 A가 되고요. 1대 A가 돼요. 그럼 피타고라스에 따라 루트 a제곱 더하기 1이 되고요. 루트 a제곱 더하기 1이 되는데 실제 길이는 어떻게 되세요? 여기가 원점인데 여기 알파니까 거리는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마이너스 붙여줘야 양수가 되죠. 그러면 얘 실제 길이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알파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얘 실제 길이도 여기가 베타니까, 그죠? 여기가 베타니까 여기에 베타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5a가 이렇게 되고 5b가 이렇게 되고 두 개 곱하면 루트 벗겨서 이렇게 되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요거 집어넣으면 a제곱 더하기 1이 17이다. 그래서 a 값은 4다. 똑같이 풀고 있죠. 지금 똑같이 기울기가 b라는 거 하나 때문에. 자, 마찬가지예요. 이 점이, 즉 이 함수가 2차 함수가 아니고 지수함수, 로그 함수 혹은 상가함수면 수원 문제가 되는 거고요. 3차 함수, 4차 함수면 수투 문제가 되는 거고 2차 함수니까 고1 문제, 중3 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마지막 요 문제를 한번 얘로 영상 소개를 잠깐 끝낼게요. 제 소개를. 자, 요것도 극한 문제인데요. 좀 오래된 기출 문제인데 학교 내신에서 종종 출제되는데 보통 이거 정석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그러면 풀 수 있어요. 근데 제 모토가 뭐라고요? 풀 수 있는 건 더 빨리. 오케이? 그리고 고난도도 일관되게 시행착오 없이. 자, 보통 이제 문제 안 읽고 바로 한번 볼게요. 그림에서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림에서. 이게 교점이잖아요. 교점. 그럼 t, 루트 t. 오케이?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게 어떤 곡선이냐는 중요하잖아요. 뭐 이게 지수로그 함수였으면 근데 극한을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향후에 너네가 배우게 될 미적분이 되는 거고요. 미적분 극한이 되는 거고요. 이게 2차나 3차나 4차면 수투에서 배우는 이제 여러분들 함수의 극한, 그래프 활용, 그게 되는 거고요. 네.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요렇게 t, 루트 t가 있고, OP와 수직이래요, 수직. 자, 그러면 요렇게 수직. 점 P를 지나는 이 직선. 그때 여기 AB라고 했을 때,
x축과 만난 점이 ft, 0, y축과 만난 점이 0, gt.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점, 피수관찰점 뭐예요? 교점이죠, 교점. 그리고 문제에서 언급해준 이 점. 됐죠? 그리고 OP와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요 점. 지금 사실상 여러분들은 무슨 문제를 푸는 거냐? 그냥 이 직각삼각형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 직각삼각형 문제. 이 직각삼각형 문제. 즉, 얘가 곡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건 여기 t, 루트 t를 쓰는 순간 저 곡선은 필요가 없어요. 이거 지우면 돼요. 이거 지우면 돼요. 왜요? t, 루트 t가 이 곡선 위에 있음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t, 루트 t라는 거 하는 순간 곡선은 싹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곡선은. 자, 앞 문제에서도 연립을 쳤잖아요. 연립을 치고 합곡 구했잖아요. 그러면 이 곡선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직선과 이 세 점만 남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네. 자, 이것도 요런 극한을 한번 구해보시오라고 했어요. 자, 일단 뭐 하고 싶어요? 그죠? 기울기, 비율을 구하고 싶어요. 비율. 왜요?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기본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 기울기, 비율이 t분의 루트 t인데 간단하게 약분해서 루트 t분의 1.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루트 t.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지울게요. 지울게요. 자, 기울기는 뭐라 그랬죠? 기울기는 비율이라 그랬어요. 비율. 그러면 이렇게 이 두 점을 바라보고, 즉 얘하고 얘가 비율, 좌표 정보는 선분의 길이, 즉 ft분의 gt가 비율이니까 양수 루트 t가 돼요. 루트 t. 그래서 x절편,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x절편, y절편을 구할 필요 없이 t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이걸 그냥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돼요. ft로 나눠줘요. 그럼 1 더하기 여기 ft로 나눠주면 루트 t, 1 빼기 루트 t. 그래서 기본 뭐예요? 기본 무한대분의 무한대, 최고차항 사수 비교, 차수가 같을 때 개수 b. 그래서 요게 남죠. 요거. 예, 그래서 답 마이너스 1. 자, 이상 맛보기 수업 보여줬어요. 네, 기초부터 고난도까지. 그죠? 기울기, 두 점, 세 점을 바라보는 독해법만으로 문제를 다 해결을 했어요. 어려운 것도 똑같아요. 향후에 저랑 계속 해보시고요. 이 서머스쿨이 끝나고 나도 계속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네, 저랑 온라인에서 계속 만나실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2000 비상에도 기숙학원 본원 서머스쿨 수학2를 담당하게 될 김태훈 선생이었습니다. 안녕.